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권과 함께하는 하루 10번 의료법 읽기. 오늘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공부하기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관계 법규란 것은 안경사 국가고시에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교시는 총 2교시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교시에 분포되어 있고 단일 과목으로 40% 과락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20문제의 40%니까 8문항 이상 득점을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문항 이하로 7문제, 6문제를 맞추게 되면 총점이랑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문항인데 우리는 의료법 8문항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문항, 즉 우리는 의료기사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내용 12문항, 그리고 의료법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법 8문항, 총 20문항을 시험 치게 되는데 8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내용이 훨씬 적은 얘에만 집중해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 12문제는 다 맞춘다 생각하고 여기서 몇 문제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의 내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의 한 4, 5배 정도 내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법이니까 암기형 과목일 수밖에 없겠죠. 왜? 법률 하나하나는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죠. 다르게 써서 외워버리면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나옵니다. 대부분 의료법이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든 항상 1조는 목적입니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인데 이 법에 만든 목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물론 안 나온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목적은 거의 다 나왔었다라는 거에 목적을 알아야지 나머지 내용도 알 거잖아요. 이 법이 왜 만든 건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목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왔었다. 실제 최근 3년은 전부 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한 접근법이 용이한 과목입니다. 자, 이 말은 법이다 보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얘를 무조건 써가면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보겠구나, 그리고 이 법령 내용이 긴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용어가 좀 나올 텐데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정리해보면 우선 직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계라는 말은 친자 관계에 의한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계통인데요. 수직적인 혈연 관계를 말한다.
직계라고 하죠.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즉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관련된 애들을 우리가 직계라고 하죠. 직계.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엄마까지도 가능하고요. 수직 관계로 된 혈연 관계를 우리가 직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게 존속과 비속이 있어요. 그러면 직계가 수직이면, 그러면 수평은 뭐냐라면 반계라고 하죠. 반계는 나와 동급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뭐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 나의 배우자, 누나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된 경우를 우리가 반계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직계만 나오니까 직계 봐주시면 되겠고, 존속과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직계 존속은 윗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 또는 그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된 게 직계 중에서 나의 윗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되면 직계 존속이죠. 나의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할머니도 마찬가지겠고요. 할머니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비속은 아랫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랫세대. 나의 자녀죠. 내 아들, 내 딸, 그의 배우자, 그 다음에 뭐 내 손자 이렇게 되겠죠. 자녀 또는 그 이하. 그래서 존속은 위로, 비속은 아래로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넣어놨으니까 기준은 나고요.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들은 직계 존속이고 밑으로는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그래서 누가 가능한지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봐두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이 있고요. 헌법은 우리가 법 중에 가장 큰 기본법이 있고 국가의 기본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무슨 법, 의료법, 교통법 이런 대우고 무슨 법으로 끝나는 법이 있죠.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겁니다. 의료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있죠.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보면 다 무슨 법이죠. 이게 헌법 밑에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그냥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하는 명령. 자, 국가의 법령이고요. 누가 대통령령을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 명령 내리는 지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아래에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 아래에 있죠. 명령의 하위인데 이제 규칙이죠. 시행 규칙. 무슨 부령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령. 대통령 아래에 여러 가지 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많죠. 보건복지부의 명령,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된다는 거 세부적으로 보는 거. 여기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세분화된 내용들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해주면 가름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나올 텐데 뭐냐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면허를 땄는데 면허를 취득했는데 지금 분실했어요. 그러면 재발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면허를 땄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면허증 재발급 인증서를 서류를
내 면허와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나는 면허를 가졌지만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재신청해 놨는데 그 아직 오기 전이다.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 보내주고 면허증이 실제 나오면 다시 이제 확인받고 이런 거 되는 건데 그걸 가름한다라는 거고 검안 또는 검시는 변사한 시신을 검사한다. 변사라는 말은 변사체라고 나중에 의료법에 나올 텐데 뜻밖의 사고로 죽음, 변사체, 그러니까 사인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 그다음에 결격 사유는 일정한 자격을 얻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 면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한이 걸리는 사유, 결격 사유. 그리고 과태료,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교통법규역에서 내는 과태료. 그다음에 뭐 담배 피지 말아요 곳에서 담배 펴서 내는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금고 많이 나오죠.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나올 텐데 강제노동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치되는 거고요. 금고 위에가 누구냐면 징역입니다. 얘들은 강제노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도소에 있는데 금고는 강제노동은 하지 않고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징역이 돼버리면 강제노동도 해야 된다. 그리고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벌을 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인 또는 그 법인 개인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만약에 안경원이라고 하면 직원 안경사가 잘못했을 때 그 개설자한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양벌 규정. 자, 그리고 결격 사유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결격 사유에 나오는 건데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니까 이 이름으로 이제 봐두셔야 되고, 자, 피한정 후견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를 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 사촌 또는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에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의 번.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박약자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것들 못한다 라고 이제 제한을 걸리는 거죠. 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합리적을 판단을 못하는 사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크게 보면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피성년 같은 경우는 질병, 장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후견인 내용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런 면허 시험은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풀리면 사유가 해결되면 다시 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시험을 칠 수 없다.
응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용어 설명 간단히 해봤고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법을 문항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